네, 지금부터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우리가 금융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는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금융시장과 금융정보와의 관계, 그리고 또 금융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산업과 또 주요 회사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최초의 펀드 평가 회사이면서 이런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KG 제로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KG 제로인이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서비스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하는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KG 제로인에서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연합뉴스와 또 연합뉴스의 자회사인 연합인포맥스에서 2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융시장과 또 금융시장에 필요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인포맥스라고 해서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정보 서비스, 그리고 코스코메 체크, 또 지금은 제로인에 서비스하고 있는 마켓포인트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정보 서비스를 모두 다뤄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게 지금 여기 올린 차트가 10월 20일자 차트고 그날의 그 환율입니다. 이 환율 지금 1139원 50전인데요. 이 환율이 더 떨어질까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베팅을 하죠.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달러를 팔 것이고, 또 반대로 달러 환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러를 사겠죠. 항상 금융시장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자, 같은 날 코스피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코스피는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조정을 멈추고 반등할까요? 역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바로 금융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그 어느 산업보다 정보가 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뉴스와 어널리틱스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금융정보시장의 DNA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는 시장의 가격입니다. 주식 시세, 환율, 채권 금리, 그리고 또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경제 데이터, 그리고 기업이 발표하는 기업 재무 데이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시경제나 기업의 재무 데이터와 같은 것을 또 발표하죠.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또 기업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죠.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든지 사건, 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뉴스도 또 언론사가 속보 경쟁을 하면서 빨리빨리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와 뉴스만 가지고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미래를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고요. 또 기업의 그 재무 성과가 좋은 기업의 주가가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재무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오르지 않는지, 이런 재무적인 성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할지, 그것과 앞으로 시장과 예측과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와 같은 포트폴리오 분석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융정보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시장이 형성된 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금융정보 산업은 1973년 미국이
금과 달러화를 교환해주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금융정보 산업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입니다. 컴퓨터가 발달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미국에 발표되는 뉴스가 전 세계에 순식간으로 타전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금융시장은 정보화와 세계화와 규제 완화 또 첨단 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되는 분야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산업의 역사를 보시면 그 옛날부터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첨단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텔렉스,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기 전에는 비둘기를 날렸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이 깔리면서 텔렉스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고요. 더 나아가서 70년대부터는 이제 이런 더 발달된 통신 회선과 컴퓨터가 결합된 그런 통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정보통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그에 힘입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게 되었죠. 더 빨리. 그러면서 금융정보시장도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금융정보시장에서 가장 큰 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블룸버그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초에 나중에 뉴욕 시장을 역임한 마이클 블룸버그가 창업을 한 회사가 블룸버그인데요. 지금은 이 금융정보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었고요. 블룸버그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블룸버그는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그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그 터미널을 34만 대 가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의 매출이 2018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는 금융정보시장이 연간 한 4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리얼타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속보와 또 실시간 시세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 서비스도 있고요. 또 좀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베이스, 즉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세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라든지 또 기업 재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를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과정을 통틀어서 한번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프론트 오피스라고 해서 주문을 내고 주문이 이루어지는, 체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정보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시세와 뉴스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들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리스크 관리와 성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과학적인 툴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백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매매 결제, 세틀먼트가 이루어지고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거기에 맞게 과학적인 평가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블룸버그나 또 마켓포인트와 같은 서비스들은 주로 프론트 오피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에서 매매 주문을 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실시간 뉴스를 보고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잠깐 KG제로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제로인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또 우체국 예금, 또 우리나라의 삼성생명 이런 그 연기금과 공제회, 또 보험회사, 은행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운용을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그 제3자인 제로인과 같은 평가회사가 매월 평가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또 운용에 따른 그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수익률이 사전에 목표로 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또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는 벤치마크 그 레이트보다 높은지 낮은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뿐만 아니라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위험 조정 수익을 평가해 주는 것이 주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펀드에 대해서 펀드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축적된 정보와 또 노하우를 가지고 금융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펀드닥터 프로라든지 마켓 포인트라든지 본드웹이라든지 하는 그 전문가용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지금은 일반인들도 필요한 펀드닥터라는 그런 웹사이트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20대, 30대를 필요로 한 20대, 30대가 필요한 푸딩이라는 그런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로인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인은 20가지가 넘는 그런 금융정보를 또 금융정보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주요한 서비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켓 포인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시장의 포인트를 짚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프론트 오피스에 필요한 그 금융 시세와 뉴스와 또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펀드닥터라고 있는데요. 펀드닥터는 그 공모펀드와 또 변액보험, 퇴직연금, 또 ETF라든지 이런 펀드와 관련된 정보와 또 그 관련 뉴스, 이런 것들을 웹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드웹이라고 해서 채권 시장에 좀 특화된 금융정보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채권 이런 시장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 엑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트레이딩 룸에 가보면 이런 금융정보 터미널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나 뉴스를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가지고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화면을 편집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로인에서 제공해드리는 제라 엑셀이라는 서비스는 그런 템플릿 자체를 아예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마켓 포인트나 펀드닥터나 블룸버그나 필요 없이 그냥 제라 엑셀만 자기의 PC에 깔면 거기서 바로 데이터를 받아서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리프레시 버튼만 누르면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또 받아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그다음 푸딩이라는 서비스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 펀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20대, 30대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마켓 포인트에 좀 화면 몇 개만 좀 보여드리면은요. 아까 앞에 제가 이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건가, 조정을 어떻게 될지, 혹은 반등할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그래프 화면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쳐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는 반복된다는, 또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이와 같이 과거의 시세의 움직임을 도표로 나타낸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켓 포인트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인 분석을 주식 시세뿐만 아니라
외환이라든지 또 채권, 또 그와 관련된 선물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 시장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시장의 차트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시세나 또 이런 시세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과거 자료들을 또 시계열 자료라고 하죠. 시계열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켓 포인트의 주요 화면입니다. 그 왼쪽 지금 상단에 보시면 세계의 주요 지수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주요 종목들이 나타나죠. 제가 이제 선택한 주요 종목 시세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실시간으로 뉴스가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하단에는 환율 정보와 환율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여러 시장의 움직임을 한눈에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예, 펀드닥터 프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펀드닥터 프로는 제로인의 이제 펀드 평가 방법론에 근거해서 펀드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편하고 정확하게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금융투자협회와 또 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제로인의 그 방법론에 근거해서 펀드에 대한 가격과 또 펀드에 대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순위를 또 매기죠. 어떤 펀드가 수익률이 좋은지, 어떤 펀드가 또 수익률과 위험 대비해서 또 좋은 건지,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그 제로인의 어떤 성과 평가, 펀드 평가 순위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통계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어떠한 펀드가 판매사에서 많이 팔렸는지 그런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펀드 닥터의 주요 화면이고요. 이런 펀드 닥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펀드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펀드에 대한 통계라든지 또 어떤 펀드를 어느 회사가 잘 판매했는지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도 다른 자산운용사들은 어떤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서도 보고 있고요. 또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펀드 판매 회사들도 어떤 펀드가 잘 팔리고 있고 수익률이 좋은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라 엑셀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제라 엑셀은 지금 보여드린 이 그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자료는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엑셀의 리본 메뉴에서 이거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윈도우 그 메뉴 창을 띄워서 윈도우로 띄워 가지고 항목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해서 보실 수가 있고 한번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버튼 하나만 눌러서 새로운 데이터를 금방금방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 제라 엑셀을 통해서 뽑아볼 수 있는 정보는 주식 그리고 지수, 선물, 옵션이고요. 12월부터 채권 정보도 여기에 다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은 글로벌 ETF 정보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분석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종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어널리틱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 그 멀티팩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또 그래서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시장을 예측할 수 없어서 그냥 지수 정도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이제 효율적인 시장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또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알파라고 부르고 시장과 비슷한 수익을 베타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알파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베타를 추구하는 사람들 간에 누가 더 맞는지 놓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믿는 그런 어떤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장을 예측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을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뭐 그 종목에 많은 돈을 투자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전에 짜여져 있는 그런 계획대로 자금을 배분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는데요. 그런 툴 중에 하나가 이런 멀티팩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구성되어 있는 시장의 속성에 맞게 어떤 경우에는 지금 성장주가 더 좋다, 가치주가 더 좋다라고 나타나 있는 그런 벤치마크 벤치마크 지수의 모양을 또 추정하거나, 때로는 자기의 기관의 성격에서는 나는 가치주를 더 비중을 좀 높여야 돼 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일부러 또 그쪽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나타낸 것이 이런 방사형 차트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 이런 분석 정보를 지금 제라 엑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푸딩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모바일에 저희가 아주 손쉽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보시면, 혹은 애플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이제 푸딩이라는, F로 시작되는 푸딩이라는 걸 보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금융정보 시장에 대해서 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은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 하면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믿는 많은 우수한 사람들이 이쪽 시장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돈을 벌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첨단 기술이 먼저 도입되는 곳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어느 분야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뉴스도 지금은 이제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뉴스를 작성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바로 그것을 컴퓨터가 분석하고 주문까지 바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국내에서도 연합뉴스와 NC서포터가 제휴해가지고 이런 시장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문도 바로 지금 시장의 70%, 시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80%, 주시장 같은 경우는 70% 정도의 주문이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주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주문을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 나라의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자기만의 로직을 가지고 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하고 연결해서 주문을 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로인이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전화번호나 이쪽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일정 기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서비스들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50만원에서 70만원, 어떤 건 100만원, 이런 비교적 좀 고가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펀드닥터와 같은 웹사이트라든지 또 푸딩과 같은 모바일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이런 정보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로인의 한수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타난 이메일 주소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